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 한자 공부의 왕도 4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수 역시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계속 살펴볼 건데요. 얼음을 나타내는 빙자에 해당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수를 물론 이제 물수를 쓰기는 이렇게 쓰죠. 물수를 이렇게 쓰는데 얘를 부수로 쓸 때는 이렇게 점 3개를 찍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점이 3개라고 해서 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수하고 얘가 비슷하게 생겼죠. 해서 이걸 이수라고도 별명으로 붙입니다. 원래는 얼음 빙부인데 이수부라고도 더 많이 써요. 이수라는 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늘하다 할 때의 량, 겨울이라는 동, 얼음이라는 동, 이게 같은 동이지만 이건 겨울이란 뜻이고 이거는 얼음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능숙하다 할 때의 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량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량자가 맨 앞에 올 때, 단어의 맨 앞자로 올 때는 양이라고 읽히죠. 이수, 즉 얼음빙 부를 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서울이라는 의미의 이 경자입니다. 그래서 이수에다가 여기 내려 그은 다음에 이거를 삐침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점을 찍으면 서울 경자가 된다겠죠. 해서 서늘하다 하는 의미의 량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양자가 되겠습니다. 서늘하다 할 때의 양자는 꽤 친숙한 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양자가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두 가지밖에 지금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황량하다, 이거는 폐허가 돼서 쓸쓸하다 그런 의미예요. 처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세가 막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외에 량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쓰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청량음료할 때 청량은 이 량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청량하다의 량자는 그 탄소 음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량자를 쓰니까요. 이 서늘하다는 의미의 양자를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한자는 모자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의미예요. 어머니라는 의미로 모자는 원래는 이걸 두 획으로 써야 되는데 한 획으로 써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삐침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점을 아래 위로 찍고 관통하는 횡선을 그어주면 모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모체라는 의미의 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모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하나로 해도 그만이라고 그랬죠. 해서 이렇게 이걸 두 획으로 보고 셋, 넷, 다섯 획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자가 단어를 만드는 기본적인 그 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친 그러면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친 그러면 아버님이란 뜻이죠. 이 모친은 우리 어머니를 쓸 때는 조금 높임말입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높이는 말인데 너희 모친은 무엇을 하시냐 라고 할 때 그 남한테 모친이라고 쓰면 그냥 일반 말입니다. 어머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어머니를 높일 때는 자당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모자,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모녀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장모는 와이프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는 뭐 높임말도 아니고 낮춤말, 그렇다고 낮춤말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장모님이라고 여기다 붙이든 장모라고 하든 다 그냥 평서문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좀 약간의 높임말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남의 장모한테는 장모라고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빅모라는 말을 쓰고요. 남의 장인한테는 빙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빅모는 빙장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남의 장모님을 얘기하는 거죠. 빅모님이라고 쓰지만 빙장어른한테도 원래 빅모님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나 이제 굳이 구분하면 빅모, 빙장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제 모의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단어 안에 앞에 이렇게 모자를 붙여서 이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지주가 되는 회사다 해서 모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 밑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반도체도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모선이라고 하면 이 선단, 여기서는 그냥 배 한 글자만 딱 썼지만 실제는 이 뒤에 단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선단의 헤드쿼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할 때 그 모자가 이 같은 모자를 쓰는 거죠. 근데 왜 선이고 함에서는 하느냐? 그건 그 군용 선박은 함 또는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관장교가 사령관으로 그 통솔자로 타면 정이 드는 거고 영관장교가 그 통솔자로 타면 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처럼 큰 그거보다 이제 더 이렇게 선단을 꾸미는 커맨쉽에는 장군이 타죠. 장군이 타지만 장군은 고문으로 타는 거지 지휘관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배는 아무리 규모가 큰 배도 영관장교가 통솔을 합니다. 이러한 배는 또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우주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우주를 바다로 보기 때문에 우주선은 우리가 그 옷선에서 그 다니는 배와 똑같은 구조의 명칭을 씁니다. 부모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함께 붙이는 이름이에요. 하기 때문에 양친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양친과 부모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양친 부모 이렇게 네 글자로 합쳐 써도 돼요. 그래도 실제는 그가 뜻이 중복되는 말이지만 그냥 통한다. 모성애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신을 제외하고는 가장 끈끈한 정을 모정 또는 모성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뜻입니다. 어머니의 아주 극진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국은 조국 또는 고국과 같은 말이에요. 왜 이게 모국이 어머니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 여기서 모자를 쓰지만 이거는 꼭 어머니라는 의미는 아니고 부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왜 어머니의 나라나 아버지의 나라가 조국이 되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고향을 나누는 방법은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내 고향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양에 살지만 우리 아버님은 충남 청양 분이시다. 그러면은 내 고향을 청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이 곧 고국이나 조국이 되는 거다. 양모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입양하다 할 때 양자, 기를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해서 내가 입양해서 간 사람이라고 할 때 입양해서 간 집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모는 법적으로 모친과 친모와 동일한 관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자가 되겠는데요. 달월자 두 개가 붙어서 친구라는 의미의 이 붕자가 됩니다. 이 붕자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단순한 그냥 친구가 아니고 직이라는 말로 쓰죠. 직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붕자를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삐쳐 올리고 셋, 넷, 네 획이 두 개가 겹쳐지니까 총 8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친구도 그냥 단순한 친구는 붕이라고 안 해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망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친구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붕자도 자동으로 소멸돼간 상태고요.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붕자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붕의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 화랑도의 기본정신, 5대 기본정신 중에 붕의유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 붕의는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붕의유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붕의유신이라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붕당처럼 지저분한 뜻으로 바뀌었어요.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벌정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가장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정당들이 결국은 이제 알고 보면 오히려 국민이나 이런 전체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당으로 전락돼 있는 것을 이제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대부분 이렇게 파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전락돼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정당들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그리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와 한글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